낡고 오래된 아파트 내부. 어두운 조명 아래 어린 지은이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밖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온다. 접시 깨지는 소리 고성이 오간다. 지은은 두 손으로 귀를 막지만 소리는 귓가를 파고든다. 내 어린 시절 집은 늘 전쟁터였다. 평온했던 기억보다 깨진 유리 조각과 찢겨진 희망이 먼저 떠오르는 곳. 엄마가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선다. 아빠는 엄마를 붙잡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진다. 어린 지은이 문틈으로 엄마의 뒷모습을 본다. 아빠는 술병을 들고 주저앉아 흐느낀다. 몇 달씩 이어지는 엄마의 부재. 아빠의 한숨과 술 냄새. 그 속에서 나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고 밝게 웃는 모습보다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교차한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대학 졸업식 풍경. 졸업 가운을 입은 지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애써 밝게 웃는다. 손에는 졸업장 대신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서가 들려있다. 겨우 졸업이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남긴 건 2,300만 원이라는 빚더미.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오롯이 내 몫이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지친 표정으로 손님을 응대하거나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은의 모습이 교차한다.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까지 일했다.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이 지긋지긋한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인턴으로 취직해서 월 100만 원씩 갚아나갔다. 한 줄기 빚 같았다. 지은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다. 엄마가 거실에 앉아 밝은 표정으로 지은을 맞이한다. 지은아, 우리 딸 돈 버느라 고생이 많지? 엄마가 너 생각해서 좋은 거 넣어놨어. 엄마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적금 상품을 설명한다.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엄마의 설명을 듣는다. 엄마는 3년 후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강조한다. 대출금 갚는 것보다 이게 이자율이 훨씬 더 좋아. 엄마가 알아봤는데 3년 뒤면 5천만 원 뚝딱 만들어지는 거야. 대출금 갚는 게 급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 후 엄마가 다짜고짜 적금 가입 서류를 내민다. 월 14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적혀 있다. 지은은 당황하고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엄마,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걸 만들었어? 나 돈 없어. 뭐? 엄마를 못 믿겠다는 거야?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서운하다. 정말. 이미 입금까지 다 해놨어. 빨리 이체해. 엄마는 늘 그랬다.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싫다고 안 보냈으면 됐을 텐데 이미 만들었으니 꼭 넣어야 하는 건 줄 알았다. 그리고 엄마를 못 믿는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지은의 표정은 어둡고 무겁다. 이외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한다. 결국 매달 160만 원 가까이 엄마에게 보냈다. 취업하고 나서도 내 용돈은 알바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3년 뒤 5천만 원이 생기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또 다시 희망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 지은이 회사에서 야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잠든다. 달력이 빠르게 넘어가고 지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하지만 어딘가 희망에 찬 눈빛이 스쳐 지나간다. 핸드폰으로 적금 만기일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교차한다. 3년이 지났다. 피땀 흘려 모은 내 돈 5천만 원. 대출금도 갚고 남은 돈으로 뭘 할까 행복한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지은이 밝은 얼굴로 거실에 있는 엄마에게 다가간다. 엄마, 이제 적금 만기일 다 됐는데 통장 좀 보여줘. 돈 나오면 대출금부터 갚아야지. 갑자기? 그건 나중에 다음 주쯤에 보여줄게. 엄마 지금 바빠.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엄마가 바쁘다고 하니 일단 넘어간다. 며칠 후 다시 엄마에게 통장을 요구한다. 엄마는 또다시 얼버무리며 핑계를 댄다. 아니, 지금은 엄마가 좀 정신이 없어서. 어차피 네 돈인데 뭐 그리 조급하게 그래? 다 너 생각해서 엄마가 관리하는 건데. 불안감이 엄습했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는 늘 그랬다.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걸 가로챘으니까. 지은이 엄마를 끈질기게 추궁한다. 엄마는 계속 회피하다가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아, 진짜 왜 그래? 나중에 다 말해준다고 했잖아. 엄마 못 믿어.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엄마는 끝내 피할 수 없다는 듯 지은의 눈을 마주한다. 아빠는 애써 밥그릇만 쳐다본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지은은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적금 깨서 주식 투자하고 땅 샀어.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낸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숨을 헐떡인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지은의 불안정한 심리를 표현한다. 뭐뭐?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돈 굴려보려고 나름 열심히 한 거야. 네 돈 불려주려고. 내 돈. 내 돈은 5천만 원. 그거 다 내 피 같은 돈이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왜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랬어. 내 미래였단 말이야. 지은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엄마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자식이 자기 소유야. 자식 돈이 자기 돈이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 돈으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머리가 멍해졌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돈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나는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껴 쓰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회사도 못 그만두고 있는데 내 돈이 내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빠는 엄마 탓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 당한 사기가 내 부모에게 당한 것이라니. 지은이 엄마에게 격렬하게 항의한다. 당장 돌려줘. 지금 당장 내 돈 돌려내. 지금은 주식 투자한 지, 땅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돼. 결혼할 때 다 준다고 했잖아. 결혼할 때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어. 그래서 혼자 열심히 모으려고 했는데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지은이 주저앉아 흐느낀다.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툰다. 지은은 그 속에서 더욱 고립감을 느낀다. 시간이 흐른다. 2년 후. 지은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돈 달라는 소리가 목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내뱉지 못한다. 냉랭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돈다. 2년 동안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목까지 돈 달라는 소리가 차올랐다. 엄마는 더 이상 엄마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봐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야 했다. 지은이 자신의 통장을 확인한다. 나는 집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갚아준다길래 그러라고 했다.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힘들었던 일도 그만뒀다. 엄마 아빠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운다. 지은은 그 소리에 지친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시끄러워. 나 나가 살래. 그래, 나가 살아. 돈 줘. 나가 살게. 엄마 아빠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은을 바라본다. 지은은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들은 침묵했다.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들이 나에게 빼앗아간 돈 때문이었다. 늦둥이 동생이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다. 엄마가 동생에게 다가가 용돈을 달라고 조른다. 동생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늦둥이 동생마저 성인이 되어 알바를 시작하니 엄마는 동생에게도 용돈을 달라고 했다. 정말 노답이었다. 늦은 밤 지은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다. 뉴스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지은의 표정은 무감각하다. 재난지원금. 솔직히 나에겐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내 몫이 될 리 없으니까. 며칠 후 엄마와 아빠가 재난지원금 문제로 또다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빠는 짜증을 내며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한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듣는다. 아우, 시끄러워. 상품권으로 받으면 됐지 뭘 그리 따져. 상품권? 공평하게 나눠주려나? 아주 잠깐 희미한 기대가 스쳤다. 겨우 25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건 처음으로 나에게 온전히 돌아올 내 몫이 될 수도 있었다.
한동안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없다가 지은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재난지원금 받았어? 응, 받았지. 엄마가 사업자로 돼 있어서 카드로 긁었는데 100만 원 들어온 거 고스란히 아빠 카드값 갚는 데 썼다.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한심함이 교차한다. 뭐라고? 우리 돈을 왜 상의도 없이. 성인 되고 나서 용돈 한 번 안 받고 악착같이 벌어 썼다. 나가 살고 싶어도 떼먹은 돈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데. 25만 원 없어도 상관없었다. 힘들어서 우리가 좀 써야겠다고 상의 한마디라도 했으면 알겠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왜 상의도 없이 홀랑 써버렸을까? 남들 다 먹는다는 소고기는커녕 치킨 한 마리도 안 시켜주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배당될 돈을 썼다는 게 어이가 없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를 노려본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저 싸늘한 분노와 체념만이 가득하다. 좋은 부모님들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모양 이 꼴인지. 재난지원금 받아서 겨우 한다는 게 우리가 쓰지도 않은 카드값 메꾸는데 사용한 건지 진짜 한심하네. 지은은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듯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에서 작은 캐리어에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빛바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엄마 아빠를 믿었던 나 자신도 자책하고 싶고 엄마 아빠는 원망스럽다.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봐 더 암울하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한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현관 앞에 선다. 아빠가 학자금 대출 상환 서류를 내민다. 지은은 말없이 서류를 받는다. 빚은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그래. 그거라도 해줘.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엄마와 아빠는 그 모습을 망연히 바라본다. 지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굳은 의지가 서려 있다. 떼인 돈? 지금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내 영혼이 갉아먹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 홀로 낯선 고시원의 작은 방 문을 연다. 방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본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인다. 나는 이제 혼자다. 이 작은 방에서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새로운 날을 마주한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이제 나만의 빛을 찾아갈 시간이다. 지은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확고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단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용기로 빛나고 있다. 한때는 내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림자 같았던 가족.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늘 작고 초라한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떼인 돈? 어쩌면 평생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내 삶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이제 나만의 빛을 찾아갈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날을 마주한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이제 나만의 빛을 찾아갈 시간이다.